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 이번 사연은 이모 친구 조카 이야기이며 당사자의 시점으로 쓰겠습니다. 시대상으로는 2010년대 초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도면이는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을 해왔던 중마고우이다. 취미도 같고 성격도 잘 맞아 군대도 동반 입대하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같이 다닐 정도로 붙어 다녀서인지 절친 그 이상으로 끈끈함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둘이 묘하게 닮았다고 쌍둥이냐고 물어올 정도였다. 가끔 싸우고 오정에 금이 갈 뻔한 적도 없진 않았지만 워낙에 한 몸처럼 지냈던지라 큰 문제는 없었다. 우리 가족들 역시 동현이를 내 불신처럼 챙겨주었으나 한편으론 너무 같이 있으니 걱정도 많이 했었다.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이모들 말로는 그냥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나는 쓸데없는 입단종이고 낭생이라 해댔다. 아니, 무조건 그래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이모가 점집에 같이 가자는 날을 뵀다. 이수민아, 친해한 듯 됐는데 이모랑 가족들 시즈 좀 보러 가자. 이상하게 해가 바뀌자마자 축구 신더니 지이네. 꿈자리도 뒤숭숭한데. 이모 친구가 올해 어디서 전물 갔다는데 거기가 그악 귀신통하대. 이런저런 방비도 해줬다고 하고. 우리 집에 삼지자리가 자꾸나 진대신하대니까 잠깐 걱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엄마 모르게 나랑 같이 전집 좀 가주라. 너도 실습도 해본 적 없지? 이참에 네 것도 보고. 나야 혼자 잘하고 있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지라 별 관심도 없고 내키지도 않았지만 이모가 그리 부탁하시니 동행하기로 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점집은 얼핏 보면 일반적인 단지처럼 깃발을 달아놓지도 않고 그냥 옷깃이 대가 닿기에 정보는 곳이 맞나 싶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작은 이모인 부르네 방 안 어디선가 다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들어볼게요. 나와 작은 이모는 서러운 무언의 눈빛 교환만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작은 여자 무단이 여연직 돼지처럼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그 이번에 굉장히 어려 보여 이런 삶이 뭐라겠나 싶게 믿음은 익숙하지 않았다. 왜야? 돌타리 사기꾼처럼 보이시나? 고탕한 웃음을 짓던 무당은 이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좌타기에 올려진 손가락을 서로 비비고 있었다. 미간을 찌푸렸다 펴기를 참아봐. 누군가의 신수가 뜻대로 되지 않는지 혀를 꿀꿀 차기까지 했다. 동시에 사지를 도트에 접고서는 방울과 부채를 현란하게 흔들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연신 인정을 찡그리며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다. 이어 부채를 촤하게 다 크고 내려놓으며 얘는 무섭게 움지한 채 전차를 쏟아냈다. 그러니 써보자. 일단 좋은 거부터 말해줄까? 이 오빠 어디 가도 인정받고 돈도 슬슬 들어오겠네. 그럼 좋은 거네요? 작은 이모가 반칙하자 부담은 말을 끊지 말라는 듯 한 번 째려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집안에 조만간 큰일 터지겠는데? 이봐 없다. 오빠는 대포살이 3개나 되네. 세상에냐. 그동안 어찌 살았대?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목숨인데. 어라? 하깃살은 또 몇 개야? 아직 죽음의 꽃밭이로구만. 어쭈? 귀문까지 열렸어? 이거, 실제 혼전에 있세. 합의 목숨이 따로 없는 게 풍전투마로구만.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겠어. 이게 오빠 48자라는 말인데 있잖아 없다. 올해 쇠붙이랑 밭에 달린 것들 춥춤에 시커먼 것들이 눈에 띄거나 오빠한테 들러붙고들라 무조건 출신해. 특히 먼 길 가는 건 꼴도 꾸지 말고 그냥 나 죽었소 하고 바꾸저기 처마트에 있어야 돼. 보도 말고 딱 반년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걔며 뭐가 자꾸만 보이고 들리더라도
철올 대로 아닌 척, 쓸데없이 끼는 척, 아무 척도 하지 마. 그냥 언내 사람처럼 치매 한마디야. 두툼 무슨 소리 하는 건지도 알아들 수 없었다. 그저 큰음만 동그랗게 구이며 마음속으로 개소리라고 리칠 뿐이었다. 개소리라고 말하고 싶지? 오빠, 똥 넘충이야? 아직도 모르겠냐고. 자, 돌려까지 안 할 테니까 잘 들어. 오빠야 죽어. 죽은 코민수는 오케이? 대신 온면을 손바닥 뒤집듯 홀딱가 뒤집을 순 없지만 조심만 하면 그 온면을 개축할 순 있어. 그러면 그냥 독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년만 몸차려. 눈과 귀 다 틀어막고 버티라고. 알겠지? 그럼 아까 말한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조금만 키워주자면 혹여나 누군가가 오빠의 사주를 뜬똑들이 기미가 보이잖아? 그럼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팔아. 풀조리 말고 오빠 사주 그냥 줘버려. 그 말이 작은 이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사주를 팔만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사주가 사고 타는 물건도 아니고 그럼 얘는 쥐구멍충으로 사난 말이에요? 그럼 매출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쥐쭈하니 쥐가 막히네. 머리 아파. 저기 이모님, 이 오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 수 있는 비방을 알려주는 건데 그리 꼭 키워주면 어쩐다. 그렇게 토달다가는 통토내는 거 모르시나? 아휴, 여튼 나는 할 말 다 했고 돈은 전사 못 부리지니 이제 그만 가보셔도 돼. 아니 그럼 말로만 풀지 말고 우리 조카 문제없게 부재별에도 좀 써줘야 되지 않겠수죠? 푸적 같은 소리 하시네. 이 오빠 주변에 큰 두적이 있을 건데 뭐가 더 필요하신 거야? 이모님, 그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귀질이 입지장 부족감 날리지 마시고 청자 비만 내고 어역하세요. 여기 오리 있어봤자 귀만 딸리지 좋을 거 없을 테니까. 굿적스레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에 이물은 나 말고도 자신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 것까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지든 물었으나 우리 집에 있을 크리레는 나밖에 없다며 다른 가족들이 신주는 볼 필요가 없다고 물음장을 놓았다. 이런 부담이 탐탁치 않은 데다가 정찰하는 걸 멋대로 보는 것 같아 잠시나 혹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작은 이모는 부단히 이용하기는커녕 개풀 뜯어먹는 소리에 짓골했다며 내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꾸만 신경이 쓰여 도내미 얘기도 전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야, 원툴도 돈도 잘 벌고 하는 일 다 잘 풀려서 인정 받는다는 거 아니야? 부럽다 야. 도면이 납기 다 잘라놓고 그 부분만 이야기했다. 아, 그럼 네가 내 사실 사갈래? 나지 특이하면 친구들 거로 내복하는? 아무튼 나 애견 미용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너도 같이 할래? 아? 갑자기 뭐는 애견 미용이야? 공부는 어쩌고? 너 대학 졸업은 해야지. 아빠도 없이 너네 엄마가 너 하나만 보고 사시는데 이러지록 정신 차려 임마. 그러지 말고 장학금 받을 생각이네. 너 오빠랑만 들어서는 엄한테 애나 주술지 말고. 너 오빠랑? 야 최재미, 내가 왜 그럴 생각을 했겠냐. 우리 엄마가 내 학비 때문에 하루에 일을 3개를 하시는데 하긴 내가 곧 하루 복이나 해야겠어? 다 엄마 생각해서 안 했다는 거야. 시끄러워 임마. 일단 다르지만 말고 학업에 난 열중해. 거기 등록금 때문이면 내가 이리저리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니까 부판대로 그걸로 해결하고. 공무는 포기하지 말라고. 도민이의 진거기에 동기해주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도민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안 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복잡한 생각이 도민이의 뇌리를 스치게 난팔 뿐인 것 같았다. 마음의 갈피를 찾지 못했는지 몇 날을 고민하던 도민이는 종래 학교에 나오는 날이 드물어졌다. 그러다 나중엔 전날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걱정되어 뱃땀으로 씻어놓은 끝에 택배된 소식은 지방 어느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번 돈으로 애견 비용을 비우고 있단다. 소식을 들은 나는 지체의 계략도 없이 한 걸음에 도민이 돼 있는 곳으로 갔다. 안 와. 학교 안 와. 어서 뭐하러 와. 맞냐? 자기야 인사해. 내가 말했던 절친 수빈이. 그 수빈이 씨구나. 반가워요. 도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느 참인가 카페 찾아거든 눈이 맞았는지 서로 사귄다고 했다. 나는 탐탁지 않았다. 이유인즉 동현이보다 8살이나 많았고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눈매간 묘하고도 울문스럽게 생긴 여자의 말투는 반가운 듯 친절했지만 상대는 돌키해대는 느낌이 강했다. 마치 뺏기면 안 되는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대한 것이다. 당제치고는 너무 예쁘게 생겼네? 여자께 어울리겠어. 단 우리 동네 씨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친구도 제법인데? 이런 거 이해의 상준이라고 하나? 그나저나 여긴 왜 왔을까? 혹여 우리 동현 씨 데려가려고 온 거라면 그 생각 집어치워요. 우리 동현 씨는 절대 보낼 수 없거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여수장의 무례한 언사에 점점 빈정이 상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어리숙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저 이기는 언제 먹어요. 농담도 못하겠네. 참, 수민 씨는 생일이 어떻게 돼요? 생일이요? 그거는 왜 물으시는데요? 그냥 도는 씨 말로는 수빈 씨 사주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주인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대단하다면 욕심이 나기도 하니까. 왜? 가르쳐주기 싫어요? 알려주는 게 꿀꿀한가? 뒷세기고 이게 천비누설이라도 돼요? 비싸게 구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건 없지만 좀 남다르기는 하죠. 그렇다고 천비누설까지는 아니긴 한데 별로 말하고 싶진 않네요.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하다고? 그런 그 미안한 커플끼리 있긴 한데. 커플끼리요? 그게 뭔데요? 내가 사람 좀 불길 알거든. 재주가 남다른 족도 있고. 저기 수빈씨, 여기서 우리랑 같이 일할래요? 수빈씨랑은 아주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생각 있어요? 귀를 휘고 온 게 아닌가. 정신없이 다도다 뱉어내는 그녀의 말에 잠시 굳어있자 눈치 빠른 도면이가 여수장과 합심해 설득하려고 했다. 고슬불 포장해주겠다. 숙식도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매달 목표식을 넘어서면 그 뒤에 10%를 보너스를 주겠다는 말까지. 시주하는데 잠시 지치의 흉마디에 나는 곧 굴복하고 말았다. 보험과의 후인 듯 기차 천리로 모든 일을 진행시켰다. 후욕도 상당히 넘쳤다. 다니던 대학도 그만둘 만큼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것만 같았다. 그 뜻이 통했는지 불과 2달 잔짓 동안 카페 수익도 제법이었다. 카페 찾아민 눈길은 점점 도민이가 아닌 달기를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런 날들이 지속될수록 도민이는 고통은 내식하지 않았지만 죽이기 전리된 듯한 상황에 미심 초조히 한 것 같았다. 급기야 사소한 일들마저 짜증이 들어갔고 그럴수록 도민이는 이성을 잃어갔다. 자신의 입마저 소홀히 지고 세시도 찾아지기 시작했다. 토니 씨, 정신 안 차리래? 거물이 내 남친이어도 자기 일은 책임감 있게 좀 하지. 수비지 하는 거 안 보여? 저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발쪽에 떼놓고면 따라봐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내가 토니 씨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사제는 고통에 민마음이 더해지자 도민이의 화풀이가 얘기로 꽂혔다. 눈빛에 세기가 잔뜩 올라서는 이를 코디어 가득하며
나를 건물 뒤로 오라는 눈치채했다. 잠자코 따라 넣으시자 도민이는 건물기 한켠에서 뒷땐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한테 남자. 좋게 말할 때 넌데라. 뭘 넌겨. 저 알아듣기 이기에 어깨 타자르고 다쪽어쩌 넌데라니. 그건 몰라주 뭐라? 너 그거 있잖아, 사주. 그거 넘기라고. 너 전에 나한테 튼다며. 뭐? 돌았나. 사주를 어떻게 넘겼나. 제정신이야? 그게 그걸 그냥 농담한 거잖아. 시끄럽고 들어가지 일이나 잘해. 너 요새 나자한테 틀는 것 같은 거 알아? 너는 통튀는 것처럼 푸신 몸도 오면서는 니도 없이 부러웠고 뻘소리나 치크니 어이가 없다. 뻘소리?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정말 말고 니가 가진 건 타쇼틴을 더 타라. 빨리! 피친놈 주로는 뒤도 없는 소리에 이해가 안 가 대꾸조차 하지 않자 약이 바짝 올랐는지 도민이 집축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말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매일 내 길을 졸졸 따라다니며 뭐 어깨를 치는 게 일상이었다. 굳은 어느 날 도민이가 며칠째 보이지 않았다. 카페 사장도 모르겠다는 말만 하다. 모심코 여러 번 직장 서랍에는 넣어둔 내 신분증이 사라지고 대신 지폐 몇 장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도민이 짓이다. 설령 몰라요? 도민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모른다니 말이죠요. 모른다니까. 그래 지나가는 말로 수미 지사주를 돈이 식구를 만들기라도 해봐. 아까운데 전부야. 그래 다라고. 그럼 대설와 수미 지사주를 돈이 지고 어떻게 했을까? 토론의 소주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 말이지. 그건 상식 밖의 일이잖아. 안 그래? 사장과 옥신각신 번짐이 오가고 있을지언 도면이가 퀭한 모습으로 카페에 들어왔다. 분명 사지 욕심이 너덜너덜한 것 같은데 기분은 한껏 들떠있는 듯했다. 거짐이 예심을 네게 고맙다니여 열리있게 인사까지 했다. 너 뭐냐? 어디서 뭐 얻었길래 거짓골이야? 거의 것보다 네 신분증은 어딨어? 어디다 두긴 하루가 튀었지. 아니 튀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 어차피 곧 팔아야 너도 산다며.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야, 이 미친놈아. 뭐랬어? 튀어. 어이없네. 그건 누가 시킨 건데? 더는 묻지 마라. 알면 다친다. 아, 몸도 개운하겠다. 실제 일이나 해볼까? 며칠 사장님, 오늘 미출 따따무를 찍게 해드릴까 해? 나 컨디션 퇴장한데. 이제 우리 좀 일찍 돌아왔네. 거봐, 내가 뭘 했어. 곧 자기 트위치 찾을 거라고 했지? 자고로 요점을 들어서 순애밖에 없다니까. 부충부수가 따로 호졌다. 뭐지 흥이라도 났는지 두 사람은 내 앞에서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족닥거리는 혜지도 평상시보다 훨씬 잦았다. 그러나 그들만의 행복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또 저것도 왜 저래? 니님이 폰 들어댔나? 이상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럿으로 겹쳐 보이는 데다가 사장은 머리에 검정색의 콧관 모자를 쓰고 전신엔 동이색상의 승려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였다. 신식근육 혼복하듯 현지의 모습과 기이한 체 있는 모습이 연달아 보이는 장장이 거짓말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민이는 거꾸로 뒤집힌 채 머리도 발이 되어서 사범을 두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눈은 몇 번이고 비벼보았지만 헛것도 아니었다. 기비고 나서도 여전히 그 점은 다람쥐 책받기처럼 쉰빈 돌듯이 보이고 있었다.
나의 기면에 그들은 날카로운 오줌을 쏟아냈고 병신같이 명기를 떼겼냐며 꺼낼 준비나 하라는 말에 메아리처럼 짓거리고 있었다. 그대가 피질기들이 기전하되 여기저기 흩어져 큰좀 모래가 되었고 그들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갈기갈기 찢겨져 보았다. 예눈에 신미하게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거의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날적이 신음과 뭔가 내쫓는 듯한 주기에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정신 차려! 정신이 차려라시리라! 익숙한 목소리에 실미신 눈을 떴고 눈동자를 그리며 사방을 살펴보니 피깃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분명 변호인 듯했다. 나라 동면이 몰려보겠어? 돈 아니야? 나 진짜 도민이야? 분명 겉에 좀 뭐 준비. 뭐래? 너 꿀꺽이냐? 갑자기 겉에서 소리 지르고 쓰러지는 바람에 나랑 여친이랑 얼마나 놀았는 줄 알아? 10년 광주시 임마. 막 내가 도민이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앞에 저의 첨언에 대해 요목조목 짜깁기에 봤지만 좀처럼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봤다. 엽기적인 환영을. 내가 미친 건지 헛것이 본 건지 모르겠다. 그니 지금 앞에 있는 걸 도민이가 많아?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내 볼을 세게 꼬집자 깊은 통짐이 느껴지는 곳에 보니 이는 혈치 맞았다. 네 앞에서 있는 누군가도 동현이가 맞았다. 나는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아니, 절시했다. 뭔가가 뒤집박죽인 게 영 마음이 들지 않았다. 여기서 나가야겠어. 가깝게 가보려. 확인할 게 좀 있어. 야, 미친놈아, 제정신이야? 이꼴을 어딜 거겠다고. 눈은 크게 놓고 피부 상접해. 못 가, 임마. 너 이러다 큰일 난단 말이야. 일단 여기서 몸 좀 치스르고 가자. 여친 사장도 담보했어. 너 사람 만들어줘 오라고. 심꾼이 말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일주일만 여기 있자. 신아. 도민이의 간곡한 말에도 나는 끝내 고집대로 했다. 그 길로 카페에 가서는 이것저것 확인하며 건물 내부를 사사치사히 탔다. 불안한 마음에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연발하며 곳곳에 뒤져보았지만 허탄이었다. 아무리 있어본들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날따라 너무 고즈넉하게 느껴지는 카트가 얘기는 또 다른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여기 분명 뭔가 있어. 그거 찾지 않으면 누군가는 엄청난 일이 겪고 올 거야. 어쩌지? 생각이 뒤적박져 나를 울토한 올거미 속에 가둬두고 있었다. 무심결이 떠오르는 잔인을 떠추리자는 생각과 함께 하지역을 보내며 지냈다. 화피는 뭐든지 정상화가 되고 있었지만 도민이의 모습은 이전보다도 더 얼굴에 신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이번에 도민이의 언행은 그의 튀심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도민이의 모습이 아닌 듯했다. 본시엔 도민이가 왜 그러는지 흥미잡지 못했다. 그러다 도민이 주변으로 시커먼 곳들이 모이기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후라듯이 모이기 시작한 곳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었다. 그게 무엇인진 몰랐던 나는 무턱대고 전기 퀴즈를 휘두르며 베이스와 뚜치내는 신용만 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멍청이 보였는지 그든 무리짐이 하나가 내 모습을 그리라 따라했다. 거진 따라하는 내내 무척이 나침이 있어 했다. 또 한 번다. 근데 오늘 한번 집어볼라? 전기파리처럼
滅다 스미치는 알리며 중얼거리자 나를 따라하던 그것이 입만 채나서는 내가 말하는 걸 똑같이 따라했다. 고통도 네 오늘은 내 취향을 그 모습에 약이 바짝 오른 나는 더욱 금하게 전기 파이치를 휘둘렀다. 그런데 막기는커녕 전기 파이치가 그것을 긁고 지나가며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겸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뭐라 한마디 했다. 야, 너 뭐하냐? 뭘 먹었냐? 어디 옆에서 정신없게 파리치를 휘두르고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데 보여서 날 탓인가? 대충 둘러댔지만 이는 뒤충도 넘길 수 없는 전환이었다. 나를 따라하던 그것이 도민이의 정신을 감싸며 자꾸만 도민이의 몸통에 X자 모양으로 쓱쓱 긋는 신임을 하두기 물었다. 조바심이 났지만 손도 쓸 수 없으네 무력감만 보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하나는 알 수 있었다. 조만간 사다리 펜터로 나겠구나. 라면고. 그 와중에 카피는 문전 성시로 손님들을 비집은 공간에 둘 수 없겠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는 손님들마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기도 했다. 모처럼 모두의 뜻을 수렴해 가까운 토지를 얻어 이전하는데 어떻게냐는 결론을 내려 부지런히 장충무식을 하게 되었다. 장거리 여아를 만난하고 입지 조건이 좋은 장소를 찾으러 다니던 도중 마침 도심을 벗어난 곳에 구미가 단디지는 카페지리가 눈에 들어왔다. 나와 도맨이 그리고 사장은 뻔할 곳 없이 여기다 라고 외치며 당장 계약과 동시에 공사 진행을 강의했다. 제법 카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보이자 이젠 볼방차게 앉을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벅찬 감동도 밀려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공사가 얼추 마무리되어 카페 이전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사장은 이삿짐 차에 올라 이동하기로 했고 나와 도맨이는 얼마 전에 도맨이가 구입한 오토바이로 이동하자고 했다. 새로운 시작에 잔뜩 흥분한 나와 도맨이는 이 첫날이 너무도 즐거웠다. 햇살조차도 유난히 우리들의 포근지리에 반기지는 것만 같았다. 이 순간이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지옥을 딱 보고 말았다. 호자바마. 그래, 이런 걸 호자바마라고 하겠지.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가던 도맨이 정면으로 검은색의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보였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킨 순간이기자 좌측에서 귀형 트럭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고 말았다. 사고가 일어난 순간 도민이는 오토바이를 벗어나 트럭 밑으로 쑥 빠져 들어갔다. 인근에 있던 차량 뒤 놀라 뛰어나왔고 개준이 잠전 몇 명이서 도민이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좀 전에 나타났던 여자가 잘겠다는 표정으로 지기하게 오르는 모습마저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했다. 도민이의 신체가 연약이었던 나는 오토바이와 함께 나라 가까이에서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도냐다. 있는 힘껏 도민이를 불렀다. 싸늘한 아스팔트 위에 누워있는 도민이를 간절히 끼우고 싶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도 지배하고 있었다. 빈철 시절하는 나를 본 누군가가 끼어왔고 다급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귀였다. 이 순간을 뒤로한 채 나는 맥없이 흐릿해진 의식을 더는 보여적을 수 없었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장기감이 이어지는 뒤수시를 받았다. 나는 신철을 오가며 수약 같은 진눈길을 부여잡고 있었다.
중원제시에 누워있던 딸의 푸른 소리가 신이하기 뒤였다. 관심이 눈을 떠 거공을 바라보자 내 눈엔 톰이 길어 보였다. 예매 도네미를 따라다니던 저 신이 그네도 흠기 있었다. 톰이 목을 부먹이 휘감은 그녀의 앞코리. 도메니를 현실에 두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거질픈 나는 짙은 괴로움에 몸치기를 치며 거친 신음소리를 했다. 종리엔 번열한 저항감에 몸을 퀴퀴자 누군가가 내 몸을 천리게 느껴졌다. 그야지 거친 눈이나 쓸지라. 그 큰자는 시디티저자 뒷돈이니 귀신이지. 뒤엔 거칠은 친글친이지. 귀신 어차피 나의 길은 흉흉댕이한데 너가 여기 있으면 즐거운 흉해지냐 하잖아. 퀸지가 나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여긴 만큼은 날 신춘이가 뒤미는 내게 신자바니. 그것이 기절기절 떠드는 말은 진한 독약을 끼얹는 것처럼 고통을 더했다. 너라 누구야? 너나가 나나가 거지 귀신새끼야. 정신줄을 들리나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엄마는 흰솔 시절하는 나의 모습에 놀랐는지 의기진을 찾으며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나가자마자 병실 안에는 그것들이 난장을 벌이고 있었다. 내 기근을 빈 돌닥이 치지 육신을 가져가는 듯한 휘동을 취하며 그야말로 꼰디객전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크신디가 격한 세기 소리 나가 추가하고 여기 년미에 터치해야지. 너만 짓는 죄는 억울하지나. 미지의 존재와 신경전을 벌이노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 취전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했다. 사경을 힘이던 중 그 속에선 도면이와 과거의 추억부터 차곡차곡 동전 쌓듯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도면이 사지가 흩어지며 먼지와도 같은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나는 다시 의식을 찾을 수 있었다. 눈가에 촉촉히 동인이원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들리가 도면이를 죽었어. 조이를 곁에 있던 엄마는 쓰디쓴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 집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절대 인한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손만 쓰다듬으며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대답과 상황들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현실 부정하듯 도메니의 죽음은 내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여겼다. 매일 나는 공비처럼 도메니와 함께 지냈고 도메니의 이곳의 기적을 꿰뚫고 있었으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상태가 엉망이었던 얼굴은 성형을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나는 이전과 다른 내가 되어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이상하게 여길 만큼 별천지를 경험하며 지냈다. 손짓 하나, 걸음걸이, 웃는 모습, 그리고 어투까지. 곧자 도메니를 연상케 할 만큼 기이하게 병물이 있었다. 심지어 연상녀와 사귀는 것조차 혐오스러워했던 나는 나의 차가 차고 나는 며칠에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메니가 되지 않고서는
푼수라도 현심을 찾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내가 걱정스러웠는지 사람들은 내게 도매미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다고들 수군댔지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욱 흠이나 흰복간에 만취할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도매니가 하려고 했던 내견 미용까지 하게 되었고 매일 무언가에 보고 만지는 일들이 이어졌다. 그것은 도매니의 사진과 신분증이었다. 어느 경로로 내 전화기에 지어졌는지는 당시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막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있던 거처에 고2 때 잠시 살피었던 전 여친이 찾아온 일이 있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외모도 많이 변해 있었고 예전보다는 뭔가 처져해 보였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 나랑 이해질 인연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한테 꼭 티아인 날이 있어서 왔어. 아무래도 나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놀라지 말고 들어. 실은 내가 도민이한테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었던 거야. 사정 언니한테 도민이 성원을 전해 들었거든. 혹시 아이아나? 사정 언니가 내 사촌 언니라는 거. 뭐? 도민이 여친이랑 사촌이었어? 그래서 뭘 제안했다는 거야? 난 그저 동현이를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뭘 했냐고. 뭐 나한테 저주라 돼 있어? 그 저주가 아니라 너랑 동현이 사주를 바꿀 수 있는 비방을 알고 있는 분이 계셔서 너 몰래 네 식물진이란 머리카락을 동현이한테 부탁해서 그분한테 갖다 드린 거야. 돈은 네 서랍에 두었고 그분이 그랬어. 네 사주만 있으면 동현이 사주랑은 놔둬야 하는 후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신 일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뒤끝가 따를 거라고 했는데 그래인지 일이 잘 안 됐어. 그분은 도미미 일을 봐주던 나중에 며칠 고무줄 클럽과 고무줄 비닐을 꽂고 다니시더라고. 원래는 그런 옷을 입지 않는 분이신데 자신이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입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누군가 그러더라. 검은 체리너는 호언을 받을 때는 절대 입으면 안 된다고. 화사한 옷을 입어야 호언이 오는데 검은 옷은 젖은 사제를 부르는 질이라고. 그긴 말이 돼? 그런 그분은 어찌됐는데? 혹시 죽은 거야? 내 눈에 자꾸 나타났던 여자가 그 사람인 건가? 고무줄 못 입고 나타났던 그 여자 맞아? 네 눈에도 보였다면 맞을 거야. 나한테도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현장에서 죽상셨어. 숨 쉴 시간도 없이. 이런 일 때문에 도미노처럼 사고가 이어졌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석하고 놀랄만한 상황이 떠올랐다. 사고 당일 도민이는 생전에 입지 않았던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신발이며 가방이며 모두 검정색으로 입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다. 그 뒤 나는 파이만 검정색이었고 찬이는 회색계통으로 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 차주를 가지고 간과 동시에 내 친부와 그 무덤의 운명을 한데 엮어집어 나만 비껴간 것이란 말인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밖엔 설명할 수 없었다. 고로 작은 이모와 같이 갔던 당집에 연락해 저는 사전에 대해 말을 해주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부당을 한참 울었다니 배수 대면 대신 개인 뒤면이 되었다며 꼴값을 했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검정색의 옷에 대해서도 전 여친이 전해진 말과 동일한 말을 해주었다.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오르며 소금까지 끼쳤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자네기는 흉볼이라고 여기질 만큼 그뿐이 곤박하니 비리웠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치밀에 함부로 말해주지 않는다.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도대하지도 않는다. 애군 바득한 서주를 안고 살아가기에 매사 초조한 일상을 보내며 지내고 있다. 언제 내 목숨이 그들의 손에 넘어갈지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이모 친구 조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후일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조카분께서는 뇌결참을 더 이상 모녀하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반미치관이라 되어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혼란 속에서 온갖 엄마와 싸우고 있다고도 했고라. 친구의 죽음 이후로 정신질환 치료도 해보았지만 고전의 지미조차 보이지 않아 시골 모처에서 다친 듯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상황이 얽힌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원래 수비씨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저 역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